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로봇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로봇 기업 중에서 아마 트럼프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미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 연관된 기업이 또 있죠. 테슬라의 산업 관련된 기업까지 제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현대차 로봇 협력 발언 언급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왜냐하면 로봇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AI를 활용한 차세대 자율주행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를 도입해 공정을 혁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가상 공간에 뭐 공장이든 도로든 똑같이 구현을 해서 기존의 또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만들었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이걸 가상 공간에서 한번 빨리 돌려보기도 하고 뭐 과부하를 시켜보기도 하면서 효율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를 가상에서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죠. 현대차 그룹은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 아이작을 활용해 AI 기반 로봇을 개발하고 로봇의 학습에 필요한 가상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트윈처럼 가상 환경에서 로봇이 어떤 환경에 어떤 모습에 어떤 효율이 생기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학습 능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이 현대차의 로봇의 기술력 성장을 엔비디아가 도와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차도 이제 한 발짝 더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고 걱정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혹시 미국에서 제재받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를 좀 이쁘게 봐줘야 로봇이든 미국에 진출이든 엔비디아랑 손을 잡아서 미국에서 뭘 하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좀 든다라는 거죠. 최근 분위기로 봐서는 뭔가 한 대 두드러 맞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뭐를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입니다. 아니, 현대차 얘기하는데 스틸 얘기가 왜 나오나요? 그럴만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일본 제철은 2023년 12월에 미국의 US 스틸을 약 141억 달러, 한 20조 원을 돈을 주고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전 세계 4위 정도 되는 철강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이 전부 다 US 스틸은 안 돼! 라고 반대했습니다. 야, 너네가 그걸 왜 인수해가? 야, 안 돼! 금지야, 금지!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CFIUS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마감 기한을 2월 2일에서 6월 18일로 연장하는 안을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6월 18일까지 뭐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이 인수를 끝내야 됩니다. 못 끝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6월 18일까지 미뤄지긴 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그리고 노동조합이 안 돼라고 반대를 했죠. 그래서 부적절한 심사를 거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일본 저철이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이 이번 인수 결정을 정치적 이유로 불허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UST를 우리가 돈도 많이 주고 산다는데 야, 니들이 뭔데 반대하냐? 이거 다 정치적인 이유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US 스틸을 왜 불허를 했냐?
미국의 3대 철강사지만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현재로선 세계 27위 업체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4위 업체가 27위를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 해볼만 하죠. 그리고 오히려 얘네한테 이득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US 스틸을 인수하겠다라는 계획이 상당히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US 스틸에 있는 지역입니다. 얘가 지금 어딨냐라고 한다면 본사가 경합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 절반, 공화당 절반,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 이 펜실베니아에 US 스틸이 위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US 스틸이 지금 펜실베니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그냥 그 주변의 환경이 아시겠지만 거기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뭐 많은 이 수요를 창출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서 문제가 인수합병이 된다. 그럼 본사가 이전할 수도 있고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이든 뭐든 다 잘릴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인수합병한 다음에 보통 구조조정은 일반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펜실베니아에서 US 스틸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어떤 철강 노동자들이 잘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펜실베니아에서 만약에 US 스틸을 인수하게끔 냅둔다. 그러면은 그걸 냅둔 사람한테는 적대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트럼프가 승인했다? 그럼 트럼프를 싫어할 거고요. 바이든을 승인했다? 그럼 바이든을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승인한다라는 거는 펜실베니아를 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US 스틸은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한때 세계 1위였던 미국 철강 산업의 상징이자 자존심인데, 자존심이죠. 이 거래에 반대하는 철강 노조가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철강 노조가 뭐예요? 결국엔 표심이죠. 네, 이 노조에 등을 돌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척을 지고 싶지 않고 이 철강 노조에 척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UST를 일본에 넘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US 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미국인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이 민심과 표심을 위한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차라리 일본 제철에 갖다 팔 바에야 그냥 미국 내에서 해결하자 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뒤에서 미리 조건을 걸든 어쨌든 뭐 본사로 옮기지 않고 또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약속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그거 이왕 팔 거 그냥 야, 미국 내에서 처리하자. 미국 철강 기업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경쟁사인 뉴코와 손잡고 US 스틸을 인수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들고 가서 다 쓰는 건 아니고 들고 간 다음에 나 필요한 거, 야 너 필요한 거, 야 나눠 쓰자. 그래서 이제 분리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찢어 놓는 겁니다. 하지만 찢어 놓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내에서 사용하게끔 현재에서 큰 문제가 안 되게끔 쓰기로 하겠죠. 그래서 클리프스는 US 스틸을 현금으로 인수한 뒤 US 스틸의 자회사인 빅리버 스틸을 경쟁사인 유코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 서로 나눠 갖자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클리프스가 제시한 인수 가격이 주당 30달러대입니다. 아까 일본 제철이 141억 달러, 한 20조쯤 준다고 했죠. 그게 이제 주당 55달러 수준이에요. 그럼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한 40% 정도 할인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30달러대로 야 너네한테 좀 싸게 그래도 협의 볼 테니까 펜실베니아 남기고 뭐 구조조정 하지 말고 뭐 이런 조건 걸면은 뭐 나쁘지 않겠죠. 미국 내에서 크게 문제 없이 하면. 근데 이미 옛날에 클리프스가 US 스틸을 나는 72억 달러에 좀 살래 라고 했다가 퇴짜 맞았습니다. 72억 달러면은 주당 얼마입니까? 지금 55달러가 141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절반 자르면 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27달러 정도에 나 살게 했다가 저리 가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올려서 사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왜 30달러대가 왜 나왔는지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한번 반토막 냈다가 우리가 퇴짜 맞았기 때문에 그 올려서 다시 제한을 하는데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이라든가 구조조정에 대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 내에서 뭐가 불안합니까? 이 철강 산업이 상당히 지금 불안해 보인다. 그래서 누가 야 그거 내가 조금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현대에서. 그래서 현대제철이 야 미국에서 우리가 야 철강 좀 생산해 줄게. 그 생산해서 미국에서 만드는 제품에 납품할게. 야 그럼 너네도 이득이고 우리도 이득이고 서로 이득 아니야? 현대제철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제조를 위해 미국 내 제철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지금 전기차 전용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엘라베마 공장도 있고요. 기아차도 공장이 있죠. 조지아. 이 공장들에 들어가는 철강을 현대제철에서 만들어서 미국 내 공장에서 이렇게 납품을 하겠다. 그럼 사실 뭐 대부분 모든 부품들이 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미국 사람들 사용하고 하면은 서로 이득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보호무역주의의 기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각종 관세 부담을 덜기 위한 행동입니다. 근데 사실 다 떠나서 무슨 행동이에요? 예, 입만 맞춰주기죠. 야 트럼프야, 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잘 좀 봐줘.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쇳물 생산은 기존의 고로가 아닌 전기로 방식이 유력하며 전기로 방식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꽤나 친환경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고로로 하면은 사실 이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고로는 멈추질 못해요. 계속 돌려야 됩니다. 투자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이 차량을 상당히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제철이 여기다 공장 짓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사실 꼭 딸랑딸랑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아니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너무 지금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트럼프한테 그냥 후원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던졌습니다. 뭐 하려고? 잘 보이려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행사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14억 7,500만 원,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예요? 아, 나 좀 잘 봐줘 하는 돈인 겁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전부 다 기부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 샘 올트먼 CEO도 다 14억 7,500만 원씩 기부를 했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테슬라 일론 머스크만큼은 아니죠. 일론 머스크는 1,000억 넘게 넣었습니다. 예, 1,000억 넣은 사람이랑 14억 넣은 사람이랑 뭐 같은 취급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지금 모두가 줄서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사전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보면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럼 현대차 로봇 타는 거랑 트럼프한테 잘 보이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돌아와 보면은 아마 이 얘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희 생각을 하는 거죠. 뭐다?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상장입니다. 얘네가 이제 미국 상장을 슬슬 준비를 해야 돼요. 왜? IPO 업계에선 오래전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점쳐왔습니다. 왜 그랬냐? 현대차 그룹은 지분을 처음에 소프트뱅크한테 인수를 할 때 상장을 염두에 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어떤 계약? 2025년 6월, 그러니까 올해 6월까지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지 못하면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지분을 정해진 가격에 인수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상장하면 기업 가치가 한 10배 이상, 그러니까 몇십 조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에요.
그럼 여기서 현대차가 생각하는 건 뭐냐? 아, 그럼 차라리 2025년 6월까지 상장 안 하고 지분 넘겨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0% 지분 가지면 야, 그때 상장할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올해 6월까지 상장 안 시키다가 6월 땡 치면은 그때부터 인수 작업 시작하고 그러면서 상장 준비도 같이 진행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거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 잘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한창 로봇 얘기, 휴머노이드 얘기 상당히 많고 엔비디아랑 협력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술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협상도 했어요. 현대차 그룹 로봇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을 두고 미국에서 벌어졌던 특허 분쟁도 합의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제이슨 피오리오 최고 법률 책임자는 두 회사라는 거는 하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고요. 한 개는 고스트 로보틱스입니다. 모두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서로 이제 특허 분쟁 합의를 끝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고스트 로보틱스가 향후 로봇 산업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합의에 반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서로 뭐 화해한 거죠. 고스트 로보틱스의 개빈 케널리 CEO도 이번 합의는 로봇 기술 발전과 주요 정책의 협업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반영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조금씩 준비하고 있고 그 기반을 지금 깔고 있고 그래서 이 미국의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수혜를 가장 크게 보는 기업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현대차다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 관심 갖는데 현대차가 쭉 오르다가 고점 찍고 쭉 밀렸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 있죠. 왜 그랬냐 보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분기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보이다가 쭉 꺾였죠. 그럼 주가도 꺾인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1분기, 2분기 살아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상반기 좀 기대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실적에 대한 상승에 따른 반등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밀려주면은 여러분들도 1, 2분기 좀 긍정적인 흐름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단순히 그냥 전기차 완성차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로봇에 좀 진심을 다하는 기업 중 하나로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왜 현대차가 현대제철을 미국에다가 공장을 설치를 하고 추가로 트럼프의 지원을 하는가? 그 이유는 아마 로봇 상장을 위한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1분기, 2분기에 대한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눌림목에 관심을 가지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로봇, 테슬라, 산업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좀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라든가 또는 관련주를 매일매일 장전에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당일 이제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적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적을 필요 없고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테슬라 관련된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게 트럼프 대선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해서 올려놨죠. 무료입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네,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월 15일, 14일, 13일, 10일, 9일, 8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고, 저희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이에요.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전부 무료로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평생 운영하는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아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